오늘 방송에서는 2025년 7월 말에 신규 부품을 추가해서 발매한 아카데미 과학의 1대 144 스케일 대한민국 공군 2737 PSI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주요 부품 위주로 다듬고 목공용 표가 마스킹 테이프로 가주립할 예정이고요. 부품 다듬으면서 중간중간에 장단점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오글거리는 총평을 내릴 예정이고 라이브 방송 끝나고 편집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편집본이 올라간다면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편집본에서는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점 다들 아시죠? 영상기를 짧게 편집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제품 품질 관련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라이브 본방 시간 엄수하시거나 멤버십 가입하시고 저를 조금씩 도와주시면서 라이브 방송 재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앞서서 잠깐 살짝 보였습니다만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올류 툴링 키트가 아니고 작년 12월, 작년 12월 하면 되게 먼 것처럼 뭐 느껴지는데 뭐 얼마 안 됐죠? 네, 7개월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제 1대 144 스케일 P8A 네, 포세이돈 키트가 완전 신구명으로 나왔고 그 다음으로 공용 부품을 재활용해가지고 신규 부품을 추가해서 올해 7월 말에 요 피스아이 웨지테일 키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프로포션, not OK입니다. 프로포션. 기수, 캐너피, 동체, 수평 및 접착면, 수평 및 크로스 섹션 형상, 뭐 APU 이그저스트 등등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키트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작년 12월에 피팔의 포세이돈 요 키트하고 동시에 제작된 키트예요. 음, 동시에 제작된 키트라서 기본적인 기체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발매했던 P8의 포세이돈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공용인 부분, 요 P4i 웨이테일 키트에도 사용하는 부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계승이 됐습니다. 이게 좀 나중에 나왔으니까 좀 수정, 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 수정된 부분 딱 하나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주 미미하게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프로포션은 not okay입니다. not okay. 아쉽지만, 네. 추가적으로 이제 공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P8의 포세이돈 부품과 이제 같이 개발한 키트예요. 그래서 공용 부품에 각각 필요한 신규 부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고 이 공용 부품 비중이 좀 높습니다. 50% 정도, 반 이상.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을 그대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포세이돈 키트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부품 분할이 몇 년 전에 발매했던 즈베즈다 1대 144 스케일 보잉 737-800하고 유사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캐노피 프레임, 주의, 플랩 서포트 페어링, APU, 랜딩 기어 수납부, 랜딩 기어 스트럿, 엔진 동체 배면부 이런 부분들 부품 설계를 보면 많이 참고한 듯한 네, 그러니까 타사의 장점을 고려한 부품 분할이죠. 뭐 장점은 배워야 되는 거니까 네, 잘했고요. 그런데 일부 부품 분할에서 단가를 좀 조절한 부분이 좀 보여요. 단가를 조절한 음, 품질을 높인 쪽이 아니라 네, 내린 부분이 좀 보이고 그리고 부품 분할 개수를 줄이거나 부품을 아예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주빌다 같은 경우는 동체 배면에 작은 안테나라든지 드레인 같은 거 아주 조그만 부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네, 생략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즈베즈다 키트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네, 즈베즈다보다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2737 피스아이하고 27A 웨지테일 신규 부품은 런너 2하고 네, 런너 2하고 런너 F 이렇게 런너 두 벌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너 2 신규 런너고 런너 B는 엔진이죠. 그 공용. 그다음에 주의 런너 A 공용.
그다음에 러너 F 신규 러너 레이더 돔 신규 러너고 투명 러너 요것도 공용 러너입니다. 그래서 신규 러너는 이 러너 2하고 러너 F 이렇게 두 벌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키트를 구입하셔서 살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이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E737 피스아이를 뿐만 아니 이거 제형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를 위한 옵션 부품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 부품도 포함이 되어 불필요 부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나머지 부분들은 네, 설명서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명서 또 대본이 안 돼 있어. 어? 어? 응? 제본이 안 돼 있고, 도트 색깔 가이드, 네, 좀 넓게 칼라로, 종이가 비쳐 보이는 재질이어도 좋으니까, 물론 또 그때 그렇게 나오면 또 재질이 또 안 좋다고 제가 또 한 소리 하겠습니다만, 더 크게 인쇄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태로도 좀, 잘 보이긴 하는데, 저는 만족스럽진 않아요.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보기 좋게 아주 좋은 종이에 크게 칼라로 인쇄하는 메이커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뭐 칼라, 뭐 질 좋은 종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네, 어차피 반 접을 거잖아. 어, 음, 크게 좀 인쇄해가지고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걸 꼭 이 설명서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이걸 고집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겠죠? 네, 돈 때문일 겁니다. 네,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737 키사의 키트도 각 설명서 단계별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네, 고수니까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죠. 조종석 콕핏 영어로 스펠링 쓸 수 있는 일반인 별로 없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콕핏 영어 단어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네. 각 단계별 뭘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아, 무지성으로 따라와라. 아, 네가 뭘 만들고 있는지는 네, 중요치 않다. 그냥 설명서 그대로 따라와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오류가 뭐 모두 계승되는데 한 가지가 지금 수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12월에 발매했던 포세이돈 설명서에서 설명서 부품 번호 지정 오류가 있었어요. 네, 스텝 3. 음, 보면 요거 지금 A47로 돼 있죠? 요게 포세이돈 설명서에는 A43으로 돼 있었습니다. 요게 A47로 수정된 거 그거 하나만 수정이 됐습니다. 포세이돈. 네, A43으로 돼 있죠? 이거 부품 그 번호 틀렸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 수정한 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부품에 있는 오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그렇게 됐고요. 요거 마스킹 실. 어, 포세이돈 키트에는 마스킹 실이 안 들어가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포세이돈 설명서인데 여기에 마스킹 실 들어간다는 그림이 없죠. 얘는 여기 있습니다. 어,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피스아이는 네, 재단이 되어 있는 윈스크린하고 메인 휠, 노즈 휠, 마스킹. 그 다음에 웃긴 거는 여기에 보시면 마스킹 실을 보면 피스아이에는 필요 없는 마스킹 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 이거는 포세이돈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킹 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발매되고 있는 그 포세이돈 키트에는 요거 마스킹 실이 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포세이돈하고 피사이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마스킹 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뭐 안 들어있으면 어쩔 수 없고 들어가신 분들은 네, 따봉 네, 여기에 되겠죠. 헬카 이렇게 밀봉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데칼 보호를 위한 트레이싱지는 없고요. 일단 데칼은 한 장이고 마킹은 네 종입니다. 대한민국 마킹만 네 종이고 이제 카르토그라프 네, 이탈리아 카르토그라프에서 인쇄한 품질이 좋은 데칼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어 이전에는 그 포세이돈 데칼도 음 그 카르토그라프 문구가 없었는데 여기 이제 있어요. 프린티드인 네, 카르토그라프. 네, 그때는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포세이돈 데칼하고 큰 차이점이 바로 이제 캐노피 윈실드 데칼이 두 종류가 포함됐습니다. 포세이돈 키트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이거를 넣어줘야 된다. 이게 뭐 일반적인 뭐 전투기 프로기하고 다르고 민항기 개념의 키트이기 때문에 민항기 키트에서는 이걸 꼬박꼬박 넣어주고 측면에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 데칼도 넣어주는데 아니 측면에 창문이 없다고 이 캐노피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어,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넣어줬어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포세이돈 데칼을 보면 네, 이게 포세이돈 데칼인데 없어요. 기수 그 윈드스크린 캐노피 데칼이 어, 없죠. 근데 여기는 생겼어요. 이것도 플러스 1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뭐 그 캐노피 데칼 없다고 얘기한 모델러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난 도통 모르겠는데 미남기를 안 만들어 봤나? 관심이 없나? 나만 관심 있는 건가? 어. 그래서 이거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종류 넣어줬다는 거. 그죠? 네. 저라면 이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거를 이제 어, 사용을 하는데 투명한 유리 부분은 놔두고 프레임만 있는 데칼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건데 포세이돈 물론 이거를 포세이돈 키트에 쓸 수 있어요. 투명 부품 그 설계가 똑같으니까. 아셨죠? 네. 요거 피스아이 때는 요걸 쓰고 포세이돈 건 요걸 쓰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품 사이즈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부품을 쓰는 거니까. 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포세이돈은 737 800 베이스고 피스아이는 737 700. 동체 길이가 좀 짧은 네. 베이스여 가지고 길이 차이가 좀 꽤 납니다. 그죠? 음. 이 먼저 발매한 포세이돈하고 동일한 패널라인 상태입니다. 패널라인 상태. 그래서 여기 지금 포세이돈이고 이 피스 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네, 똑같은 데이터로 해가지고 동체 길이만 다르고 세부 디테일만 조금 달라진 거라서 이 패널 라인 깊이하고 굵기가 똑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여기 저 1대 144 스케일 치고는 이게 좀 넓은 상태예요. 패널 라인 굵기가. 어. 음.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1대 48 스케일 키트보다 1대 144 스케일로 더 많이 줄여놓은 키트인데 이게 지금 1대 48 스케일 키트에 새겨진 패널 라인 폭과 동일하거나 좀 더 넓게 패널 라인을 좀 새겨 넣어가지고 패널 라인이 좀 더 굵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쇼핑몰에 올라온 공식 완성 장래 같은 거 보면 이 먹선을 넣었잖아요. 네, 먹선을 넣으면 그 패널 라인이 강조가 되거든요. 이 강조가 되면 더 굵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눈에 띄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스케일에 맞게 조금만 더 줄일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이 737, 요 패널 라인만 또 줄이면 또 안 되잖아요. 공용 부품도 있을 텐데 그 공용 부품의 패널 라인도 똑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네, 그냥 포세이돈 키트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패널 라인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제작하실 때는 먹선을 넣는다. 그러면 색감이 좀 연한 걸로, 좀 묽게, 예,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한 색으로 먹선을 넣으면 패널 라인이 너무 강조가 돼서 조금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좀 연한 색으로 세팅을 해서 먹선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2737 동체 이제 어, 외지테일 피스아이 신규 부품인데 기수부터 기수부터 수직미까지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뒤쪽에 APU 악슬러리 파워 유닛 요 부분을 똑같은 지점에서 분할을 했습니다. 포세이돈도 똑같은 부품 분할을 가지고 있죠. 네, 얘도 이렇게 똑같은 지점에서 분할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요 2737 동체 부품을 보면 요 언더컷이 생기는 요 끝부분 있잖아요. 네, 금형에 쓸려서 뜯긴 부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포세이돈은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좀 쓸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응? 사포질에서 안 보이는 건가? 응. 요런 부분. 네, 이게 좀 금형이 쓸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737은, 그런 부분 없어.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런너 게이트고, 네. 포세이돈보다는 깔끔하게,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음, 깔끔해요. 네. 그래서 포세이돈보다는 사출 상태가 좀 더 좋다.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자, 이제 오류가 그대로 오류가 그대로 계승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수 레이돔 길이가 약간 짧습니다. 음, 음. 이 캐노피 프레임 바로 뒤쪽에 요 패널 라인 있잖아요. 요 패널 라인 기준으로 뭐 즈비즈다 730-800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아카디미 좀 짧고 실기 사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짧아 보여요. 지난번에 포세이돈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기수 레이돔의 볼륨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기수 짧은 것하고 볼륨감이 다른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조립을 했을 때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음. 이거는 이 부품만 보고는 잘 몰라요. 기수 사진을 좀 보셔야 돼요. 그 기수 레이돔 측면에 정전기 방지 몰드 이것도 틀렸더라고요. 참. 이게 포세이돈하고 정전기 방지 봉도 요거 요렇게 좀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음. 이게 포세이돈하고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신규 부품인데 이거를 데이터를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위에가 피스아이고 밑에가 포세이돈입니다. 마이크 조심. 개수하고 위치가 똑같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세 개의 개수는 맞는데 위쪽에 없어요. 여기 위쪽 라인에 없어. 그리고 이 간격이 넓어. 그리고 여기 요 라인에 있어. 요 라인에. 네? 그거 확인하셨죠? 여봐요. 개수는 하나, 둘, 세 개는 맞아. 어? 세 개는 맞는데 간격이 틀렸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요 매일 제일 위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게 더 내려와야 되고 이것도 내려와야 돼요. 간격도 조절을 해야 되고. 어? 물론 수정은 쉬워요. 그냥 밀어내고 밀어내기 전에 철필로 위치 실기 위치 표시해 놓고 사퍼질로 한 다음에 런너 늘린 걸로 추가하면 되는데 아니 이런 거 이게 지금 신규 부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PSI 웨지테일 관련된 신규 몰드를 넣어줄 텐데 이 정전기 방지 몰드가 똑같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 건드리지도 않은 거잖아. 응? 이게 공용 부품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술 A돔이 공용 런너에는 공용 부품이 이해를 해. 근데 이거는 신규 부품이잖아. 응? 아니 이 부품이 신규 부품이잖아. 신규 부품. 응? 동체 길이도 짧고 여기도 레이더돔 접착하기 위한 접착 가이드도 새로 뚫어 놓고 여기에 포세이돈하고 다른 안테나 하기 위해서 접착 가이드도 여기다 심어 놓고 밑에도 그렇고 측면에도 이런 몰도 포세이돈에는 없어요. 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접착 가이드 요 밑에 있는 것도 포세이돈에는 없는 접착 가이드라면 여기 또 안테나 페어링을 접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신규 부품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냐 이거지. 응? 아, 그건 이런 건 뭐, 그냥 넘어가도. 이런 거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어?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니까, 문제가 계속 생겨요. 응? 여기 봐봐요. 하나, 둘, 셋.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그 정전기 방지 몰드가 한참 내려와야 되고, 가운데 있는 곳 한참 내려와야 되고, 이 간격도 훨씬 더 벌어져야 되고, 여기 요렇게 가야 돼요. 이 위쪽에는 없어. 이 사진을 구하기 어려운 걸까? 아카데미? 응? 난 이거, 10초도 안 돼서 찾았는데? 응? 이거하고 포세이돈 같이 개발하면서 같이 봤었을 거 아니야. 여기 요 몰드 설계하기 위해서 기술 레이더, 같이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왜 포인트를 놓치는 거지? 어. 그리고 또 웃긴 것도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나마 수정하기 쉽기 때문에, 네, 수정하기 쉽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실기 사진 검색해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정전기 방지 몰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네, 틀렸고. 지금 아카데미는 기수, 그러니까 동체 중심선에 안테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설명서 그대로 접착을 하면 접착 가이드를 뚫고 안테나를 세팅을 하면 동체 중심 라인에 이렇게 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기를 보면 중심이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약간 좀 빡치는 거긴 한데 이거 가운데다 실기 해놓지 왜 이렇게 어 삐딱하게 이씨 어 동그란 페어링은 중심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기술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기체를 정면에서 보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설명서 그대로 조립을 하면, 네, 좀 고증에 좀 안 맞는다. 네. 뭐 그런 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설명서대로 조립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실기와 가깝게 제작하실 분들은, 네, 동그란 페어링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다. 가운데 라인에 있는 건 동그란 거밖에 없는 것 같아. 다 이쪽으로 다. 심지어 저 항법등, 항법등도 이쪽 라인에 있어. 이쪽 라인. 뭐 의도적으로 놓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했으면 또 접착 그 라인 또 잡기 또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어. 요거는 집에다가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 이 라인은. 근데 아카데미는 포세이돈도 그렇고 똑같은 오류로 돼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캐노피 프레임을 요렇게 설계를 했는데 어떤 메이커는 캐노피 프레임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메이커는 캐노피 프레임 상부 쪽 그 동체 패널까지 이렇게
캐논 메이커가 좀 있는데 저는 이 방식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음, 투명 부품은 투명 부품으로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접합사 수정이라든지 뭔가 좀 할 때 조금 불편함을 많이 좀 느낀다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세이돈 키트에는 생략이 되어 있던 그 캐노피 프레임 데칼, 네, 윈실드 프레임 데칼이 두 종류나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장점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캐노피 프레임 형상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면도 좀 이상하고 측면 캐노피 형상도 다릅니다. 요것도. 음. 요것도 실기 사진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요 캐노피 프레임 형상하고 기수 레이덤 형상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보이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올려서 보면 네, 동체 스타보드 쪽에 있는 탑승도 힌지하고 연장선을 보면 네, 실기도 중간에 걸리고 아카데미 포세이돈 키트도 중간에 걸리죠. 네, 이렇게 좀 걸리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이쪽 라인은 또 반대편 포트 쪽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죠? 자, 그리고 2737 스타보드 쪽 한번 볼게요. 네, 여기도 문제가 없죠? 그 탑승도 힌지 위치 그죠? 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탑승도 안에 있는 동그란 거 창이 있죠? 창 위치를 보세요. 실기는 여기 있잖아요. 아카데미는 이 힌지 위쪽에 있어. 그리고 요거 문 여는 도 손잡이 위치도 아카데미가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포세이돈 한번 볼게요. 포세이돈은 제대로 돼 있어요. 그죠? 이 동그란 거하고 요거 위치 응? 제대로 돼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위에가 포세이돈 밑에가 피사입니다. 달라. 어? 왜 다른 거죠? 어? 어?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포세이돈이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한테 인도하기 전에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대한민국 그 기체요. 도착하기 전에 이 사진이 어? 리베까지 다 보이잖아요. 도색을 안 해가지고. 응? 근데 왜 다르냐고. 안녕하세요, 엠키키님 어서 오십시오. 어? 왜 또 틀리냐고 또. 왜 이거 뭘 또 건드린 거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라니까. 왜 제대로 맞는 걸 또 틀리게 하냐고. 나 참 진짜. 어? 이 포세이돈은 맞잖아요. 그 밑에 있는 얘는 틀렸잖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정전기 방지 몰드는 또 틀려? 어? 뭐 진짜 이것만 꽂혀서 보는 건가? 이 기수 이쪽 라인은 아예 안 보는 건가? 어?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고 딱 발견한 순간 뇌정지가 와가지고 이게 왜 틀리는 거지? 그래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응? 물론 뭐 조립하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멀리서 뭐 1m만 떨어져 봐도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 그런데 제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정전기 방지 몰드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안 하면 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그냥 쿨하게 넘어가시겠습니다만 이 키트가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데이터로 해가지고 다른 키트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고 나쁜 거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틀릴 수가 없잖아. 왜? 2737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온 거고
공용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대로 기술 에이돔도 오류가 있는 상태로 포세이돈 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왜 얘는 또 이거를 또 건드려가지고 오류를 만들어? 어? 그리고 데칼 한번 봅시다. 데칼.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요 데칼. 요 안에 있는 요거. 왜냐면 키트에 맞게 재단이 설계가 돼 있을 테니까. 그죠? 잠깐 포세이돈 데칼은 뭐 탑승도 데칼은 또 안 건드린 것 같네? 응? 이게 지금 포세이돈이고 그럼 키트만 틀린 거야? 그러면 다행이네. 키트만 틀렸으면. 그죠? 안쪽에 패널 라인 이거 퍼치로 베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어. 왜, 뭐, 마우스 잘못해가지고 위로 밀렸나? 자, 아, 진짜 황당하죠? 어떤 거는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거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 부분인데, 왜 그걸 또 굳이 건드려가지고, 오류를 또 마이너스 1점을 뭐 얻게 되는 건지. 아, 참. 그리고 또 골 때리는 것도 뭔지 아세요? 이 빗물 각도 있잖아요. 요거. 탑승도 위쪽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또 각도를 수정을 했어요. 위에 있는 게 포세이돈이거든요. 포세이돈은 너무 각도가 급해. 그죠? 포세이돈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뭐 화가 났는지 각도가 확 올라갔잖아요. 이걸 지우고 런던 늘린 거로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눕혀야 되는데 지금 2737 피스 아이는 제대로 수정을 했어. 이건 잘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냐고. 어?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내정지가 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부분은 제대로 수정했는데 이건 또 왜 또 틀렸지? 이것도 왜 안 했지? 음.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그 2737 같은 경우는 네, 요렇게 뭐 민항기 동체 버전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서 그런지 이 창문 이게 뚫려 있는 거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패널 라인이 실기가 남아 있어요. 어, 통찰력이 상승해. 그렇죠. 그래서 피스아이 같은 경우는 요렇게 민항기처럼 여객기처럼 그 승객용 창문의 그 패널 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아주 매끈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동체 부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대로 고정대로 한 건데 여기서 저는 또 조금 아쉬워요. 지금 창문 그 패널 라인이 너무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기는 그 모서리 부분이 좀 더 라운드 곡률이 져가지고 좀 이쁘게 요 상태 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카데미는 네 조금 부족해 보이죠. 네 요거를 좀 데이터를 조금 손봤으면 좋았을 텐데 요런 아쉬움이 있고 네 그다음에 키트 데카를 보더라도 네 패널 라인에 맞게 요렇게 좀 해놨어요. 다른 민항기 데칼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가깝게 그 창문 데칼을 한 메이커는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네, 이런 것도 조금 좀 부족해 보이고요.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 일부 동체 중간쯤 보면 패널 라인으로 지금 좀 표현을 했는데 어떤 거는 약간 마이너스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해놨어요. 이것도 상당히 센스 있게 한 거예요. 어, 센스 있게. 중간 부분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재현을 한 것 같은데 확대할 수 있는 사진이 있으려나? 창문이니까.
그죠. 실제 창문으로 해놓은 부분은 약간 아주 마이너스 몰드를 해가지고 약간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재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막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패널 라인으로 표기를 해놨고요. 요것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씨, 반대쪽, 네, 하여튼간 할 말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희한하게 또 해놨습니다. 네. 이 주행 윙 루트, 요 라인, 요거, 이것도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네, 포세이돈도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 루트 부분이 두툼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두리뭉실하게 뚝 끊겼어. 음,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 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각도에서 보면 사실 위쪽에 있는 것도 타원형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 진짜 타원형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죠? 뒤쪽에 뭐, 어? 전자전 때문에 장착한 장비 예, 빼고는 이그저스트 형상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 이게 왜 동그랗게 동그랗게 나왔냐고. 응? 게다가 지금 얼마 전에 아카데미가 지브리다 보잉 737 맥스 뭐 그 이외에 다른 키트들도 벌크러너를 수입을 해가지고 아카데미 재포장판으로 발매를 했는데 그 키트 봤을 거 아니야. 그 키트가 나온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그 키트는 정확하게 그 APU 이그저스트 형상을 정확하게 재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존스 바스터브 목공예 플러 가조립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좌우 동체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부품 휘어진 것도 없고 네. 약간은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힘을 좀 줘야 되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네. 큰 문제는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노즐 엔딩겨 수납부하고 존스 바스터브를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 볼게요. 먼저 존스 바스터브 하고 그다음에 노즐 엔딩겨 수납부 음, 이렇게 딱 맞닿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또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약간 목공잎을 좀 발라주고요. 저번 주 방송 거는 네, 네, 궁극의 품질이 나서 역체감 또 전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B사이 동체 네, 껴보겠습니다. 잘 들어가죠? 삐져나온 거는 좀 이따 이제 마른 다음에 핀셋으로 떼어내면 되니까. 네, 이렇게 기수 부분, 네, 수직밑 부분 들뜨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접합사 수정 포인트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퍼티는 써긴 써야 되긴 할 텐데, 틈이라든지 단차가 네, 많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스텝 6인데, 앞서 말씀드렸죠? 메인 엔딩 수납부 격벽 부품이 A1하고 A5를 아카데미 설명서처럼 주익 상부 부품하고 접착하시면 이게 되게 각도 접착체가 굳을 때까지 이 형상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빡쳐요. 네, 속된 말로 빡쳐요. 그러니까 스텝 7에 있는 동체 배면 주익 하부 부품 A4 부품에다가 A1하고 A5를 먼저 세팅한 다음에 주익 상부를 끼워 넣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네, 훨씬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설명서대로 하다 보면
네, 본인의 그 성격이 어떤지 바로 네, 어떤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접착을 하시는 게 편해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네. 그래서 게다가 여기 이제 접착 가이드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접착 가이드가 있잖아.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 네. 그리고 저는 또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더 네, 목공 연필을 발라서 이런 식으로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붙죠? 네, 이렇게 되는 깔끔하게 네, 되어 있고 윙팁 분할했고 윙팁은 두 종류가 들어갑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플랩 소프트 페어링 하나 둘 세 개 여기 좀 분할을 좀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세이돈하고 똑같은 부품입니다. 공용 부품. 네, 이렇게 붙이시면 이런 순서대로 붙이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쉽게 네,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또 뒤쪽에 또 이렇게 들어가야지. 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엔진 두 개를 장착을 하잖아요. 이 엔진 접착 가이드 설계가 안전이 부실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접착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른쪽 엔진 방송하기 전에 미리 다시 가조립을 한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접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는 민항기 뭐 키트 뭐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다뤘다고 좀 자신은 하거든요. 네, 키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설계한 회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음. 힘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접착면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앞부분하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다른 메이커들은 여기가 막혀 있고요. 여기도 접착면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큰 접착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날개 안쪽에 쑥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어. 그렇게도 좀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민항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대 144 스케일이어도 뭐 협동체가 있는 그 광동체 있잖아요. 보잉 뭐 747이라든지 뭐 777이라든지 뭐 787 드림라이너라든지 걔네들은 엔진 크기도 커가지고 무거워요. 조립을 하면 덧새까지 올리면 어, 무거워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어, 접착면이 협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가조립을 하다가 어, 발견한 건데 이렇게 앞부분만 잘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앞부분을 잘 맞추더라도 뒷부분이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요거 앞부분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에 조립을 잘못하면 이 뒷부분 파일럿 뒷부분이 움직여요. 음. 요런 부분까지. 그래서 접착 가이드가 큰 게 하나로 들어있던가 아니면 앞뒤로 동그란 게 앞뒤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접착 위치를 잡아줘야 할 텐데 아카데미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진 팬 블레이드를 보면 그냥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기를 보면 직선이 아니에요. 네. 거의 뭐 일직선으로 좀 뽑아 있는데 끼워볼게요. 이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조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이 뒷부분. 여기에 이제 접착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포세이돈도 똑같은데,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프랍판 같은 걸로 좀 덧대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속 빨려 들어가죠. 네,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쪽에 좀 세 군데 정도 어, 프라판으로 좀 접착 가이드 보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동체 쪽도 틈이 보이긴 한데 이건 이제 목공유 풀로 해서 이렇게 틈이 발생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형용 접착제로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윙도 깔끔하게 네, 가조립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네, 접착하기 전에 안쪽에 접착 가이드 좀 보강을 세 군데 좀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뒤쪽은 앞쪽은 안 빨려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2737 P4에 E7A 베지테이드의 외형적인 특징 네, 바로 이제 등짝에 바로 요거 레이돔 그죠? 가지고 신규 부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동체상부에 안테나 쭈루루룩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규 부분 총 개수는 총 4개입니다. 총 4개로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측면 부품 요 위에 F1, F6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 측면 부품 F2하고 F3 여기 좀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조립을 하게 되면 안쪽 부분이 비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 지지대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워요. 중간 지지대가 있으면 이제 바깥쪽에 수축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뺀 것 같기는 한데 이 잘못 만지면 또 양쪽 끝에 그 접합선이 짜게집니다. 네, 그거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F2하고 F3 조립을 하면 요거 기둥 요 앞뒤면 접합선이 생기는데 이 또 앞면을 디테일을 살린 쪽으로 부품을 설계를 했으면 앞면하고 뒷면까지도 좀 분할을 해서 패널 라인이 있는 쪽을 접합선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조립성도 세부 디테일도 올리고 조립성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스포일러로 이 부분에 좀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F2하고 F3에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체 쪽이 붙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납작한 부품, 신규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 이렇게 측면 이렇게 보면 여기는 평평으로 가다가 요쯤에서 꺾입니다. 네, 여기서 두드러지게 꺾이는 면이 나오죠. 자, 그럼 실기 사진 한번 볼게요. 다른 점 찾으셨나요? 틀린 그림 찾기. 아카데미는 네, 이 요 끝부분 패널 라인 앞쪽에서부터 꺾이죠. 그런데 실기는 이 패널 라인 뒤쪽에서부터 꺾입니다. 응.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좀 먼저 이쯤에서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쯤에. 응? 이걸 왜 틀렸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요 부분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저는 여기 화면에 있는 네모난 패널 라인 형상하고 개수가 맞나 세보다가, 씨,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딱 보니까, 네. 요 조그만 타원형 패널 라인 있잖아요. 키트도 여기 있고, 여기 보이고. 어. 아카데미는 여기서부터 그 라인이 좀 생기는데 지금 실기는 이 패널 라인 뒤쪽에서부터 꺾입니다. 음. 그게 틀렸다. 음. 꺾이는 시작점하고 각도가 좀 틀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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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레이더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음. 이렇게 좀 해놓고 네.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수평믹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접착 가이드 길이가 짧아요. 짧다 보니까 모형용 접착제가 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뭔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음, 각도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방심하면 한쪽이 기울어지면 양쪽이 다 그냥 불규칙하게 쭉, 이거 내려가면, 예, 참 곤란하죠. 도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착을 할 텐데, 이렇게 떨어지면, 도장면이 다 녹아버린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일단 저는 가조립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두 가조립을 좀 해봤습니다. 네. 슈, 그래서 줌 아웃. 그래서 요 APU 근처에 있는 그 접착부 그거를 좀 길게 좀 보강을 한 다음에 제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총평. P8의 포세이돈 키트와 동시에 개발한 2737 P4의 키트가 드디어 발매되었습니다. P8의 키트의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았고 그대로 이 키트에 남아있는 점은 불만입니다. 하지만 1대 144 스케일에서 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키트임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737 P-Side kit developed concurrently with the P-8A Poseidon kit has finally uh, been released. It's disappointing that the issue with the P-8A kit have not been addressed and remain in this kit. However, it's clear that this kit is to build in 1/144 scale. Thank you.